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해? 동네 병원 갔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래. 어디로 가야 돼? 메디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피너스입니다. 저는 5년차 간호사에서 탈 임상 후 현재 의료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에서 마케터? 굉장히 생소하시죠?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국공립병원에서 신규 생활을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때부터 코로나 파격 간호사로 일하며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후 대학병원 병동에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접했고, 마케터가 되기 직전에는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하며 수술실 간호사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5년간 여러 부서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의 복합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지금은 그 경험을 살려 의료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얻은 의료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병원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 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해? 동네 병원 갔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래.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이게 심각한 건지 그냥 참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진료를 받으려고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꼭 큰 병원은 가야 할까요? 실제로 병원마다 과가 정말 다양하고 각 과가 다루는 질환도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맞는 진료과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많은 과 중에 어떤 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주변에서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딱! 이럴 땐 어느 과로 가야 해? 하고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병원의 병동에는 크게 내과, 외과, 스페셜과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과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과는 우리가 흔히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 중 하나인데요. 주로 약물 치료와 보존적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질환을 다루는 과예요. 내과는 약물 치료와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럼 내과가 속한 다양한 진료과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디가 불편할 땐 어떤 내과를 찾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과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감염내과, 종양내과, 혈압종양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호스피스.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조금 낯설 수 있는 과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과들이 필요한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종양내과는 고형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게 돼요. 폐암, 유방암, 위암 등 고형적인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부서고요.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가 주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혈액종양내과는 혈액암, 비암성 혈액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 림프종, 빈혈, 혈우병 등 혈액 검사 수치와 수혈 치료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암의 종류와 치료 방식인데요. 혈액암은 혈액세포의 문제, 종양내과는 고형 조직의 암을 다루는 과입니다. 순환기내과는 심장과 혈관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예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고혈압,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문제를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두는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감염내과는 병원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감염내과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와 끝없는 전쟁 속에서 환자와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중보건과 방역체계 중심에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 내 감염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음악 격리병실을 운영하거나 감염 환자를 추적하거나 감염병 발생률 데이터 관리, 의료진 감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 유입 감염병 사례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감염내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원숭이 두창이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신종 감염병은 감염내과가 진단부터 방역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로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직접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류마티스 내과는 단순히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전신성 경화증과 같은 다양한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면역과 염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환자를 위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병동이고요. 주로 암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통증 완화, 심리적 지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병동입니다. 신경내과는 뇌, 척수, 신경계의 질환을 약물로 치료한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두통이나 간질이나 치매 등에 해당이 되고요.
요즘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뉴스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는 따로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성인이랑은 다른 약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소아청소년과를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내과 파트에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과 파트를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메디키는 항상 건강 궁금증을 쉽게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참고해 다음 영상에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